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 건강에 대한 책입니다. 예,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 지금 이 책이 맞나? 네,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 이시연 박사님 너무 아시죠? 유명하신 분인데 이 책이 아마 나온 지는 좀 몇 년 됐어요. 나온 지는 몇 년 됐는데 제가 또 요즘에 건강에 관심도 좀 있어가지고 간간히 이렇게 몰래 책을 읽고 있는데 이시연 박사님은 뭐 워낙 유명하시고 홍천에 이제 선마을, 예, 선마을이라는 이제 것이 있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예, 무슨 뭐 명상 프로그램도 있고 예, 이제 그렇게 숙박하면서 근데 이게 싸진 않더라고요. 막 1박에 5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 명상 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신의학 박사님이시죠. 그래서 이미 그런 관련된 책을 많이 내셨고 이 책도 되게 좀 된 책인데도 보니까 서문에 그때 나이로 85살이신데 책도 굉장히 수십 권 내셨어요. 예, 그 안에도 자기가 건강하고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이제 내고 계시죠. 그래서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 뭐 똑같은 그런 건강에 대한 뭐 피곤을 푸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시영 박사님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뇌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이 피곤하면 쉬잖아요. 잠을 많이 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잠을 많이 자도 계속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피로는 풀려요. 육체적인 잠을 많이 자거나 내가 푹 쉬면 그런데 뭔가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뭔가 피로해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피곤하면 저도 잠을 좀 더 자거나 뭐 평상시에도 잠을 적게 자는 편은 아니거든요. 어, 또 새벽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잠을 충분히 자고 또 충분히 자야 이게 오히려 이렇게 뇌가 돌아가거나 뭐 이렇게 오히려 건강하니까 이게 잠을 자는 편인데 근데 이 잠을 많이 자거나 쉬어도 피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뭐 하여튼 뭔가 이게 부족한 그런 걸 느끼는 그게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조금 이 부분이 저한테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50년 동안 이분이 연구하면서 그 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는 지금 뇌과학이나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더 앞서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쉬어도 피곤한가 요게 포커스를 가지고 이 책을 이제 풀어내셨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4차 산업혁명이 문제다. 그러니까 물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들어서면서 지금 인공지능 이거가 들어오기 전에도 사실은 이미 우리의 노동이 육체 노동에서 정신 노동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별히 인공지능이 이렇게 지금은 막 이렇게 발달하는 이 시기에 진짜 필요한 거는 창의력인데 이 창의력에서 중요한 거는 이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라 이 뇌가 필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 노동으로 오면서 문제는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라 이 뇌가 필요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쉬고 이 뇌를 휴식하게 하지 않으면 어, 정말 이 사차 혁명 시대에 중요한 거는 이 창의력이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뇌가 필요하면 이 창의력은 결코 발휘되지 않는다. 어떤 여러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풀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신 활동을 특별히 많이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뇌피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쉬어도 계속 피곤하는 게 이 뇌는 쉬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뇌가 필요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잘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피로로 인해서 각종 질환이 우리 건강을 이제 위협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도파민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이게 쾌락 호르몬인데 굉장히 중독성이 있죠. 뭐 우리가 SNS를 하는 것도 그럴 수 있고 또 이제 뭐 하나가 우리가 성취감을 느끼면 그게 돈이든 SNS든 우리의 뭐 취미든 독서든
모든 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면 우리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도파민이라는 게 작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 도파민을 어, 이거를 발휘할 만한 그 행동을 중독성 있게 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뭐 독서나 이런 좀 조금 더 이렇게 이런 긍정적인 거면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말 이제 삶 자체가 좀 망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우리의 욕망, 욕심도 이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암튼 이제 요게 이제 포커스고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쉬어야 되느냐.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냥 쉬지 말고 과학적으로 이 내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두 가지 신경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팔다리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최성신경이라고 하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알아서 움직이는 거.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최성신경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자율신경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서 움직이는데 이게 뇌피로랑 밀접한 거래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면 이 우리 내장기관에 이게 분포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근데 교감신경은 어떻게 보면 그런 자극적인 거, 낮 동안에 활동할 때 어떤 자극적인 것때 교감신경이 막 활동하고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편안하고 휴식을 취할 때 잠을 자는 동안에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감신경은 좀 이렇게 흥분을 일으키고 이런 거죠. 근데 부교감신경은 흥분을 가라앉히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야 이제 우리가 휴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계속 뭔가 이제 끊임없이 활동하잖아요. 이렇게도 우리가 이게 디지털과 이 노트북을 늘 켜놓고 있으니까 이 SNS가 이 휴대폰과 켜 있으니까 늘 자극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가라앉지 않고 또 늦게 자고 어, 밤 늦게까지 그러니까 이 자연의 리듬을 벗어난 어떤 루틴을 가지다 보니까 늘 교감신경이 이렇게 흥분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지 못하고 우리가 잠을 자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피로를 없애려면, 그러니까 이게 내 피로랑 그러니까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율신경이. 그래서 이 피로를 없애려면 특별히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혈액 얘기를 나오고 이 혈액의 질이 이게 장에서 결정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장하고 혈액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혈액의 질이 이 장에서 결정되고 아까 그 자율신경이 내장기관하고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을 통제하는 게 자율신경이고 특히 이 부교감신경이 이 장의 활동을 도와서 혈액을 더 좋게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뇌피로, 부교감신경을 더 높이고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이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이게 계속 피로 상태에 있으면 내가 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뭐 해도 이 생산성이 있지 않은 거죠. 창의력 있게 못하고 그냥 이렇게 뭐 단순한 건 할 수 있겠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문학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얘기하면 사실 이거는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그래서 이제 건강에 대한 책도 읽으면 사실은 답은 비슷한데 우리가 그걸 실천을 못해서 그런 거지.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시영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수면의 양이 중요하지 않대요. 수면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데 첫 잠 90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많이 자는데 왜 피곤하냐? 이 첫 잠 90분의 수면의 질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요 시간에 이렇게 내 척수액이 세정액으로 작용해서
뇌피로인자인 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이런 걸 씻어서 흘려 보낸대요. 뇌 피로 어떤 그런 물질이 있나 봐요. 그거를 이제 씻어 보내는데 이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씻어 보내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이 첫잠 90분을 깊이 자기 위해서는 뭐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는 자야 된다. 그 시간에 이제 성장 호르몬, 이건 많이 아시는 거죠.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새벽에 많이 자봤자 피로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잠들기 90분 전에 41도 탕에서 10분 반신욕을 하래요. 이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족욕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최근에 그 족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발을 이렇게 이게 물이 식잖아요. 근데 친정에 가니까 저희 엄마가 그걸 사놨더라고요. 근데 물이 안 식어요.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해서 세숫대야 같은 그런 건데 전기가 돌아가서 물이 안 식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족욕 이제 그것도 괜찮지 싶은데 반신욕을 조금 이렇게 좀 한데 근데 하여튼 잠들기 90분 전에 41도 턴에서 10분 반신욕. 그리고 늦게 자도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내가 첫잠 90분을 이렇게 조금 깊이 잘 자게 하는 팁이라고 또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전에는 취침하고 이 이시영 박사님은 밤 11시 전에 취침하고 6시 전에는 기상하고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점심 후에 낮잠 20분 정도 자는 거 이런 것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수면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뇌피로 회복에 좋은 음식 닭가슴살이래요. 닭가슴살. 닭가슴살을 먹으라고 합니다. 예, 이제 그리고 운동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너무 무리한 거 말고 천천히 꾸준히 그래서 너무 몸을 쉬면은 우리 뇌는 이 사람은 이제 에너지가 필요 없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중요한 어떤 그 미토콘드리라는 이런 것들 이렇게 수를 줄여버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떤 자극적인 막 그런 센 운동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뭐 산책 같은 거라도 이렇게 그렇게 움직여줘야 우리 뇌가 이 사람이 계속 뭔가 활동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판단해서 이 세포에 필요한 그런 어떤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수를 줄이지 않고 유지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운동이 좋다고 해요. 왜냐면 이렇게 조금 햇볕이 드면서 음이온이 이렇게 풍부한 아침 시간대에 그때 이제 세로토닌도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하면서 분비가 많이 되고 하면서 아침 운동도 좋고 또 틈새 운동 이렇게 우리가 뭐 많은 시간 운동하지 않아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스트레칭이나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요즘에 생활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틈새 운동도 좋고 하여튼 뭐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운동을 하면 좋고 네 번째는 호흡과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어디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막 그렇게 성경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인들이 어느 순간 이 경쟁의 한계가 온 거예요. 그 치열한 경쟁에. 그러면서 휴식하는 법을 몰랐다고 해요. 근데 이 미국이 이 명상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열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이젠 동양의 신비가 아니라 증명된 과학으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한국도 이제 이 경쟁에 관해서는 뭐 미국이 비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을 할 때에 이 멍 때리는 요 시간 안에 사실은 이 뇌의 구조를 이게 바꾼대요. 집중력을 다시 바라게 하고 그래서 이 뇌를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라 멈추고 내가 이 현재 시간을 느끼면서 호흡법 그것도 명상할 때 이 호흡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들숨 날숨을 내가 인식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것도 길게 하지 않아도 짧게 하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거를 해줄 때에 뇌가 이렇게 피로해지지 않는다라는 것 예,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예, 그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 안에서도 그래도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다시 기억하면서, 혹시 이제 직장인들도 이렇게 뭐 육체 노동 하시는 분도 많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정신 노동을 더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쉬는데도 이렇게 피곤한 이유 한번, 내 피로가 아닌가.
라는 걸 좀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습관들 다시 이렇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가 정신노동을 하지만 피로하지 않게 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하는 일들을 또 잘 감당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조금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충분히 쉬고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아마 요 뇌피로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 증상 중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지겹고 내가 뭔가 지루하고 요런 거를 느끼면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닌가를 점검해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당연히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일도 지루할 수 있잖아요. 지겨울 수 있잖아요. 저도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는데 어느 순간은 그럴 때가 되게 가슴이 뛰는 일인데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분이 추천하는 거는 그 일을 좀 다양하게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양하게 하고 또 다양한 자극을 주면서 똑같은 일도 이제 그렇게 해줄 때에 이 뇌피로를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노동자 현대인들에게는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뇌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 예, 특별히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그것이 뇌피로에 있다. 라는 이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건강한 하루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세모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